우리가 제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들이 뭐 성분은 어떻게 해야 되지? 제조 레시피? 뭐 이런 것들은 얼마나 알고 있어야 되지? 뭐 제조사는 어디가 좋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발주를 넣는 브랜드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뭐 원료, 배합, 레시피까지 뭐 직접 다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초보자분들은 제조라는 것들이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이 앞서서 성분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제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잘 제조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 진짜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제품을 어떤 타겟으로 소구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즉 명확한 컨셉을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성분 공부를 안 하면 제품이 엉망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럼 제조사는 언제 찾아야 하나? 제조사를 어떻게 컨택을 해야 하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생기고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하는데 상담을 했던 대표님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명확한 제품 계획 없이 뭔가 이런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굉장히 좀 두리뭉실한 고민만 가지고 제조사 컨택을 해서 제조사랑 좀 커뮤니케이션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샘플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오늘 굉장히 유용한 팁들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뭐 성분이나 레시피 공부, 개발 의뢰는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제조사에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OEM 기술이 굉장히 좋아요. 뭐 세계 거의 탑 수준의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컨셉만 가지고 제시를 하면 사실 제조에 대한 과정들은 제조사에서 담당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사에서 발주를 넣는 입장에서 어떤 레시피나 배합 등을 뭐 구체적으로 공부해서 제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 부분은 제조사의 R&D팀이나 이제 연구원의 역량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성에 맞게끔 내용물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브랜드사에서는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기능적 효과의 차별성만 분명히 제안을 해주면 돼요. 그 타겟층에 맞는, 그리고 어떤 점을 문제 해결을 하고 욕망을 충족시켜 줄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분명한 컨셉 제안을 해주면 됩니다. 간략하게 OEM 제조사 관련된 정보를 좀 드리자면 네 군데 정도를 먼저 알려드릴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프리몰드 단넷이라고 해서 이제 화장품 개발을 하는 이런 업체나 제조사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자재에 대한 정보들을 여기서 다 얻으실 수가 있어요. 화장품이나 뭐 건강식품 정보들을 다 알 수도 있고 관련 실무자들은 모두 다 이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이 사이트에서 정보를 많이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셀프 코스 여기에서도 보면 마찬가지로 부자재 정보나 제조사 정보, 그리고 보면은 임상 관련된 정보들도 다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프리몰드 단넷에서도 뭐 임상 관련 정보 역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식품 관련해서는 이제 퀵 OEM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는 굉장히 소량으로 제품 개발을 할 때 다양하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개발 의뢰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앞서 보여드렸던 프리몰드 단넷이나 셀프코스처럼 굉장히 많은 업체들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퀵 OEM이라고 하는 업체, 이 상상바이오라고 하는 업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량 제조나 개발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직접 공장 방문도 하고 관련된 교육도 들어봤는데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어렵지 않게 다양하게 안내를 잘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기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지금 소개해드린 업체들이랑은 저는 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소개만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식품 관련해서도 뭐 밀키트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여기 보시면 팩토리 플랫폼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도 뭐 제조사 관련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고 여기서 바로 검색을 해서 컨택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식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처음에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접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제조사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건 브랜드사 입장, 발주하는 입장에서 뭐 성분이나 레시피, 제조 과정 같은 것들을 모두 다 알 필요는 없다. 그런 걸 모두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제품 기획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설정한 12가지의 제품 기획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 나와 있는 제품 기획 항목들은 모두 다 채운다고 생각하시고 제품 기획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기획을 하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건 경쟁사 시장 조사를 먼저 해보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화장품을 개발한다, 뭐 예를 들어 어떤 마스크팩을 개발한다고 하면 어떤 마스크팩을 개발을 할지, 기존에 어떤 브랜드 제품들이 잘 팔리고 있고 그 브랜드 제품들은 어떻게 상세 페이지나 제품 기획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조사를 먼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조사한 것들을 바탕으로 여기 나와 있는 기본적인 12가지 항목에 대한 제품 기획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 제품 기획을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당연히 선행돼야 하는 제품 기획인 부분도 있지만 제조사를 컨택할 때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제조사 컨택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기획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 계획들을 통해서 개발 의뢰서라는 것들을 작성을 하게 되고요. 이 개발 의뢰서를 바탕으로 제조사 컨택을 하셔야 처음에 그냥 무작정 제조사 컨택을 해서 뭐 화장품 이런 걸 개발하려고 하는데 뭐 MOQ가 얼마나 되나요?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좀 두리뭉실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와 개발 의뢰서를 작성해서 컨택을 했을 때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에게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제조사분들도 좀 고민을 많이 토로하시는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제조사 컨택을 하게 되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뭐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뭐 크림 제조 최소 수량이 어떻게 되죠? MOQ에 관련된 문의들이죠.
치약을 만들기 위해서 뭐 제조 과정이나 뭐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문의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좀 포괄적인 질문들이거든요. 문의를 받는 입장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주기에는 뭐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그냥 전화로 문의를 했는데 아니면 이메일로 문의를 했는데 사실 진짜로 개발 의뢰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 계획을 어느 정도 1차에서 마무리를 하고 개발 의뢰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그 개발 의뢰서를 가지고 제조사 컨택을 했을 때 훨씬 더 구체적인 답변을 줄 수 있게 돼요. 제조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 업체는 뭔가 준비가 되어 있는 업체다, 진짜로 여기는 발주를 할 업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설명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전달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걸 메이드를 시켜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품 계획을 하고 개발 의뢰서를 꼭 작성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조사는 그럼 어떻게 알아봐야 되나, 결정적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사이트들도 있지만 가장 직관적이고 빠르게 제조사를 알아보는 거는 경쟁사 제품 시장 조사를 하셨잖아요. 그 경쟁사 제품의 패키지를 확인해 보면 그 패키지에 제조업자 정보가 아주 친절하게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그 경쟁사 제품을 구매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나는 구매까지 하고 싶진 않다라고 하시면 그냥 네이버에 그 제품을 검색해 보면 대부분 블로그 체험당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시장조사 리스트에 들어간 제품들은 아마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제품들일 거고, 그 제품들은 거의 뭐 99%는 다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체험단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그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그 블로거가 올려놓는 사진들이 무조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사진들 중에서 제품 패키지를 찍어준 사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블로그 상에서도 그 제품 패키지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패키지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제조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이미지들도 제가 그냥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그 블로그에 있는 이미지들을 캡처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시장 조사한 경쟁사 제품의 제조사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경쟁사 제품을 분석을 해서 내가 제품 계획을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사 제품을 제조한 제조사를 컨택을 하면 훨씬 더 좀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미 그 제조사는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개발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타겟 설정한 제품들의 제조사를 우선적으로 컨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조사를 알아보고 앞서 설명드렸던 방법으로 제품 기획과 개발 의뢰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제조사를 컨택하시는 게 빠르게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것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내가 제품을 개발하려고 할 때 제품의 성분이나 레시피까지 모두 다 공부를 아주 딥하게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어떻게 제품 개발을 해야 할지, 그런 컨셉 설정과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는 제품 기획과 개발 의뢰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 두 가지만 핵심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아마 처음 제품을 개발하시더라도, 제조사 의뢰를 하시더라도 가장 효율적으로 제조사 컨택을 해서 시제품 의뢰나 제품 개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품 개발하는 데 있어서 또 구체적으로 뭐 필요한 것들, 어떻게 더 빨리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문의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